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어요. 결혼한 지 3년째, 임신 7개월이었는데 뱃속에 아이가 발길질할 때마다 남편과 함께 웃으며 손을 얹고 있던 그 순간들이 정말 꿈만 같았죠. 남편과는 제 친한 친구 수진이를 통해 만났어요. 수진이가 바로 남편의 여동생이었거든요. 대학교 때부터 절친이었던 수진이가 어느 날 우리 오빠 소개해줄까? 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남편은 정말 따뜻하고 세심한 사람이었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지만 무엇보다 진실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죠. 연애할 때도 정말 다정했어요. 제가 야근할 때면 밤늦게까지 기다려주면서 같이 집에 가주고 제가 아플 때면 죽을 끓여다 주고 그런 작은 배려들이 쌓여서 이 사람과 결혼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수진이도 네가 우리 오빠랑 결혼하면 정말 좋겠다면서 많이 도와줬고요. 결혼식 날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서약할 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덩달아 울었던 기억이 나요. 신혼여행도 정말 달콤했어요. 제주도로 갔는데 남편이 미리 예약해둔 예쁜 펜션에서 일주일을 보냈죠. 매일 아침마다 바다를 보면서 산책하고 맛있는 것들도 많이 먹고. 그때 남편이 그랬어요.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자. 아이도 빨리 가져서 가족도 늘리고.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이 사람과 평생 함께 늙어가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신혼 첫 해에는 서로 적응하느라 약간의 마찰도 있었지만 그것도 금세 극복했어요. 남편은 정말 좋은 남편이었거든요. 집안일도 같이 하고 제가 회사에서 힘든 일 있으면 밤늦게까지 이야기 들어주고 그런 남편이었어요. 결혼 2년 차에 임신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남편은 저보다 더 좋아하면서 아이용품들을 미리미리 사다 놓더라고요. 임신 초기에 입덧이 심할 때도 새벽에 일어나서 죽 끓여주고 병원 갈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의사 선생님 말씀 하나하나 메모해가며 들었어요. 남편이 제 배에 손을 얹고 우리 아기가 정말 건강하게 태어났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정말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진이도 조만간 이모가 된다면서 아이 옷들을 사다 주고 육아용품 정보도 알아봐 주고 정말 든든한 신우였죠. 그런데 임신 7개월이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남편 표정이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말도 없고 뭔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저는 혹시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물어봤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얼버무리더라고요. 그런 날들이 며칠 계속되었어요. 남편이 점점 말이 없어지고 밤에도 잠을 못 이루는 것 같았어요. 혹시 제가 임신해서 예민해져서 그런 건가 싶기도 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남편이 갑자기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혼하자.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남편 표정이 진지하더라고요. 다른 여자가 생겼어. 미안해. 그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뱃속에 아이가 발길질하는 것도 느껴지고 남편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 배에 손을 얹고 아이 이야기를 하던 것도 생각나고 정말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아이도 필요 없어. 그냥 이혼만 해줘. 너무 차갑게 말하는 남편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람이 제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3년 동안 함께 살면서 한 번도 이렇게 차갑게 말한 적이 없었는데 그날 밤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밤새 울면서 혼자 앉아 있었죠. 뱃속의 아이만이 저를 위로해주는 것 같았어요. 발길질할 때마다 엄마는 괜찮다고 우리는 잘 될 거라고 속삭여줬어요. 며칠 후 남편이 집에 왔을 때는 이미 이혼 서류를 준비해 온 상태였어요. 빨리 서명해줘. 집도 차도 다 넣어주고 갈게. 내가 가진 예금도 다 줄게.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정말 마지막까지 매달렸어요. 임신한 몸으로 남편 발목을 잡고 울면서 가지 말라고
우리 아이 생각해서라도 다시 생각해보자고. 그런데 남편은 정말 돌같이 차가웠어요. 결국 저는 서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매달려봤자 남편 마음이 돌아올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배신감도 들었죠. 이혼하는 날 남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기억나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이 잘 키워줘. 그때 남편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것을 봤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이혼 후 2개월 뒤에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이었는데 정말 남편을 많이 닮았어요. 아이를 보면서 남편 생각이 나서 많이 울었어요. 수진이가 병원에 와서 조카를 보면서 같이 울더라고요. 수진이도 오빠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밤에 아이가 울면 혼자서 달래야 하고 아플 때도 혼자서 병원에 데려가야 하고 그럴 때마다 남편이 옆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준 돈과 집이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정말 힘들었어요. 특히 아이가 첫걸음을 걸을 때, 첫 말을 할 때, 그런 순간들을 혼자서 지켜봐야 한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아이가 있어도 남편의 빈자리는 컸어요. 늘 외로웠죠. 아이가 돌이 지나갈 무렵 수진이와는 계속 연락하면서 지냈어요. 아이가 돌반이 되었을 때였나? 다른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은정이었는데 수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 수진이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거 알아? 아이가 아파서 수술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고민이 많대. 수진이 아이는 선천성 심장병이 있는데 이번에 수술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은정이 말로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고민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진이한테 직접 물어보고 싶었지만 괜히 상처받을까봐 조심스러웠어요. 수진이는 미혼모이거든요. 제가 남편과 이혼한 뒤로는 수진이는 자신의 힘든 사정을 저한테 잘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사정이 어려운지 몰랐죠. 그래서 며칠 고민하다가 결정했어요. 수진이는 제가 가장 힘들 때 옆에서 도와준 친구였고 무엇보다 제 아이의 고모였으니까요. 제가 남편으로부터 받은 돈 중에서 2천만 원을 수진이 계좌로 보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이 돈은 뭐야? 왜 이렇게 큰 돈을 보냈어? 은정이한테 들었어. 아이 수술비도 그렇고 요즘 힘들다며. 일단 필요한데 써. 왜 그동안 말하지 않았어? 내가 무슨 염치로 너한테 그런 말을 하겠어. 정말 고마워. 일단 나 이 돈 받을게. 그런데 만날 수 있어? 할 이야기가 있어. 만나서 해야 할 이야기라서. 뭔가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평소 밝고 활발한 수진이가 아니라 좀 무거운 느낌이었어요. 무슨 이야기? 오빠 이야기야.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싶어서요. 이미 이혼했지만 여전히 남편은 제 아이의 아버지였고 한때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수진이를 만났어요. 평소보다 표정도 어두워 보였어요.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수진이가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하더라고요.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수진이를 보면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있구나 싶었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오빠한테 무슨 일 생긴 거야? 오빠는 다른 여자가 있어서 이혼한 게 아니야.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럼 뭐 때문에 이혼한 거야? 오빠가 아팠대. 정말 많이 아팠대. 나한테도 말도 안 하고 혼자서.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남편이 임신 5개월 즈음부터 속이 자주 아프다고 하더래요. 처음엔 스트레스성 위염 정도로 생각했는데 점점 심해지더래요. 소화도 안 되고 밤에 잠도 못 잘 정도로 아프다고 하더래요. 그런데 저한테는 전혀 내색을 안 했던 거예요. 제가 임신 중이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요. 병원 가보라고 했는데 오빠가 자꾸 괜찮다고 하면서 미루더라고.
그러다가 너 임신 6개월 즈음에 정말 심해져서 응급실에 갔어. 그때까지만 해도 나한테는 별 이상 없으니까 너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은 응급실에서 CT를 찍었는데 의사가 간에 큰 종양이 있다고 하더래요. 더 정밀한 검사를 위해서 큰 병원으로 옮겨서 조직 검사까지 했는데 결과가 간세 포함 3기였대요. 의사가 항암 치료를 해봐도 1년 정도라고 했대. 이미 간경화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종양이 너무 커서 수술도 어렵다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그런 큰 병을 앓고 있었는데 저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임신 중이라 예민했던 저는 남편이 말이 없고 표정이 어두운 것을 혹시 저 때문인가 하고 혼자 상상만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혼하자고 한 거였나 봐. 너가 아픈 오빠 돌보면서 아이까지 키우는 게 너무 힘들 것 같다고. 그리고 그렇게 오빠가 죽고 나면 너가 홀로 아이 키우는 게 더 힘들 것 같다고. 오빠가 그러더라고. 차라리 바람 피운 나쁜 남편으로 기억되는 게 낫다고. 그래야 너가 미련 없이 새 출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나한테라도 말을 하지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 거야. 그리고 남편이 가진 모든 걸 저에게 준 이유도 아이와 저의 앞날을 위해서였대요. 자신은 어차피 오래 살지 못할 텐데 그 돈으로라도 아이를 잘 키워달라고. 수진아, 오빠랑 만나볼 수 있을까? 다행히 오빠가 치료가 정말 잘 되고 있대. 그 순간 정말 귀를 의심했어요. 1년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면서 치료가 잘 되고 있다니. 수진이 설명으로는 남편이 정말 죽기 살기로 치료받았다고 했다더라고요. 새로운 표적 치료제랑 면역 항암제를 병용해서 치료받았는데 기적같이 효과가 좋았대요. 1년 반 정도 치료받으면서 종양이 80% 이상 줄어들었고 지금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의사도 깜짝 놀랐대.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다고. 오빠가 워낙 의지가 강해서 가능했던 것 같다고 하더라고. 남편이 꼭 살아서 아이 크는 모습 보고 싶다고, 수진이가 행복한 모습 보고 싶다고. 그런 마음으로 버텼다고 했다더라고요. 지금은 한 달마다 정기검진 받으면서 관리하고 있어. 의사가 현재로선 안정적인 상태라고 하지만 계속 추적 관찰하면서 관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참을 울었어요. 기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정말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남편이 살아있다는 게 너무 고맙고 기뻤지만 왜 혼자서 그런 고생을 했는지, 왜 저에게 말하지 않았는지. 수진아, 오빠 만나봐. 오빠도 너 보고 싶어해. 아이도 보고 싶어하고. 그제서야 남편이 왜 모든 재산을 저에게 주고 갔는지 이해됐어요. 자신의 치료비는 최소한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저와 아이를 위해서 준 거였어요. 그날 바로 남편한테 연락했어요. 처음엔 전화를 받지 않더니 몇 번째 전화에서야 받더라고요. 목소리가 정말 많이 변해 있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약해진 것 같았지만 거절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다음 날 만나기로 했어요. 아이를 수진이에게 맡기고 남편을 만나러 갔어요. 2년 만에 보는 남편은 정말 많이 변해 있었어요. 살이 많이 빠져서 뺨이 쏙 들어가 있었고 머리도 많이 빠진 상태였어요. 항암 치료 때문이었죠. 저는 남편을 보자마자 울면서 화를 냈어요. 왜 그랬냐고, 왜 혼자서 그런 고생을 했냐고. 남편도 울면서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계속 사과했어요. 임신 중이었던 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고, 정말 죽을 줄 알았다고. 그래서 저까지 힘들게 할 수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날 정말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그동안 서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남편은 치료받으면서도 계속 저와 아이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살아서 꼭 다시 만나고 싶었다고. 남편 표정을 보면서 알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저와 아이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제가 다시 합치자고 하니까 남편은 잠시 망설이더라고요. 아직 다 나은 것도 아니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서.
결국 저는 계속 설득했어요. 혼자서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같이 하자고요. 남편 눈에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저희는 조심스럽게 다시 시작했어요. 남편은 한 달마다 정기검진을 받으면서 건강을 관리해 나갔고, 저는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상처를 풀어나갔어요. 남편의 치료 과정도 함께 지켜보면서 이제는 정말로 모든 걸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8개월 후에 저희는 다시 혼인신고를 했어요. 이번엔 정말 솔직하게 서로 모든 걸 이야기하면서 새 출발하자고 약속했어요. 남편의 병에 대해서도 함께 관리해 나가기로 했고요. 지금 남편은 예전보다 건강해졌어요. 정기검진에서도 계속 안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고 의사 선생님도 현재 상태로는 잘 관리되고 있다고 하셨어요. 물론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서 계속 추적 관찰이 필요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함께 감당해 나가고 있어요. 무엇보다 남편이 가족에 대한 애정이 더 깊어진 것 같아요. 아이도 이제 5살이 되었는데 아빠를 정말 좋아해요. 남편도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여겨요. 주말이면 공원에 가서 같이 축구도 하고 자전거도 가르쳐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행복하다고 느껴요. 얼마 전에 둘째 임신 소식도 들었어요. 이번엔 딸이래요. 남편이 정말 좋아하면서 이번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남편은 건강관리에도 정말 신경 쓰고 있어요. 정기검진은 물론이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술, 담배도 완전히 끊었어요. 식단 관리도 철저하게 해서 의사 선생님이 모범 환자라고 칭찬하실 정도예요.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요. 남편이 가끔 말해요. 가족을 위해서라도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 더 열심히 관리하겠다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든든해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정말 아찔해요. 만약 수진이가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다면 저희 가족은 영원히 헤어진 채로 살았을 거예요. 남편은 혼자서 병을 이겨내고도 가족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을 거고, 저는 평생 남편을 바람피운 나쁜 남편으로만 기억하고 살았을 거예요. 남편은 그때의 일을 후회한다고 해요. 저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다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한 게 잘못이었다고. 하지만 저는 이해해요. 그 상황에서 남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비록 상처는 받았지만 그 마음만큼은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남편이 가끔 그때 이야기를 할 때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돼요. 혼자서 항암 치료 받으면서 구토하고 머리카락 빠지고 몸무게 줄어드는 걸 견뎌내면서도 저희 걱정은 하지 말라고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때 정말 죽을 각오로 치료받았다고, 저와 아이 생각하면서 버텼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남편은 아이와 보내는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저에게도 더 다정해졌어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늘 이야기해요. 한 번 잃을 뻔했던 걸 다시 찾은 거니까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모두 감사하게 느껴져요.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이 옆에 있는 것, 아이가 아빠라고 부르며 달려오는 것, 저녁에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어요. 지금 저희 가족은 정말 행복해요. 힘든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더욱 소중함을 알게 됐고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됐어요. 남편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저와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저도 매일 남편에게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내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고 싶어요. 둘째가 태어나면 더 바빠지겠지만 그것도 행복한 바쁨일 거예요. 남편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의 건강도 계속 잘 관리하면서 함께 늙어가고 싶어요. 비록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의학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 남편도 정말 열심히 관리하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믿어요. 무엇보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저와 아이들이 함께 있으니까 남편도 더 힘이 날 거예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남편에게 정말 고마워요. 저희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됐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할 수 있는 진짜 가족이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